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중에서 첫 번째 근로조건과 노동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 15세가 되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이 노동하는 것은 안 되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도 알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바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최저임금이요. 이것보다 더 주는 건 되지만 이것보다 덜 주는 건 안 되거든요. 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요. 그럼 시간당 8,720원만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개근을 한 경우에 쉬는 날, 유급휴일 날 수당을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모르는 알바생들이 많은데요. 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는 알바생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일단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래요. 네, 이건 다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알바를 할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464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까지 꼭 챙겨야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모든 알바생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언급하겠지만 만 15세가 아니라 주당 근로시간이 일단 15시간 돼야 돼요. 네, 선생님이 잠깐 이상하게 썼는데 일단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개근을 해야 돼요. 네, 일주일 단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근로자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기준을 넘겨야지만 제대로 된 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 근로 조건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3권인데요. 노동 3권은 이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사용자보다, 즉 어떤 공장의 사장이라든지 회사의 사장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세 가지 노동자에게만 주는 이 권리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어떤 회사를 키우는 창업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근로자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여기 나온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의 창시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회사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인도계 출신인데 지금 구글의 CEO로 임명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을 이끌어 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업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근로자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탑5 중에 1위는 구글 코리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근데 선생님이 구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이 구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인사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 이런 배려하는 자세가 글로벌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지상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잘 실천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근로자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근로자의 반대말은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치가 좀 다른데요. 네. 사용자는 우리가 흔히 고용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근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동력을 제공해요. 이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이 사용자의 관계에서 특히 이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3가지 권리를 주는데 이것을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네,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예요. 네, 최고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저임금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은 임금의 수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법률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네. 이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근로자에게 뭐 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1,000원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근데 당장 뭐 어떤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조건에도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있겠죠. 아무래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였죠? 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건 1시간의 임금인데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요. 모두 개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1일에 유급휴일을 가져요. 유급이라는 거는 돈을 주면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계산을 하면 이 8,720원 플러스 여러분 주휴수당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내가 개근을 했다면 이거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아까 처음에 살펴봤을 때 대략적으로 1,464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보통 이 최저임금의 1.2배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주휴수당을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플러스 주휴수당. 2021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464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알바하실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시간입니다. 네, 근로시간인데요.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이고요. 이게 한 주로 따지면 보통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주 40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같은 어린 나이에 일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특별히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 네, 연소 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 15세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 15세부터 만 18세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데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네, 1일 7시간입니다. 네, 1시간 성인에 비해서 1시간 더 적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게 휴게시간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휴식시간이에요. 네, 휴식시간인데요. 우리가 흔히 8시간을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네, 보통 9시에 일을 시작하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8시간이면 5시에 끝나야 되는데 6시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보통 점심시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휴게시간도 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법정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를 하거나 네,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임금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급에 해당되는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쓰는 건데요. 뭐 업무 내용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같은 근로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용주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노동 3건인데요. 이 노동 3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 33조 1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노동 3건은 아까 선생님 처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권리 3가지가 첫 번째는 단결권이 있어요. 네, 단결권은 그러니까 서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이것을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인데요. 네, 단체 교섭권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으면 만약에 어떤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싶을 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고요. 네,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네, 단체 행동권은 만약에 사용자와 협상을 했는데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쟁의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업입니다. 네, 파업이에요. 그래서 가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파업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동상권과 관련된 사례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맥도날드 매뉴얼에는 예전에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45에서 50초 정도 소요돼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상을 입거나 좀 다치는 경우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 근로 조건이 너무 좀 이 근로자한테 좀 가혹하고 좀
힘든 그런 근로 조건이잖아요. 근데 근로자 한 명이 이 지금 매뉴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사용자는 그러면 너 일하기 싫으면 나가 이렇게 해고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 100명이 모여서 이 50초 안에 햄버거를 만들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근로자에게 세 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초성 퀴즈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이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 3권의 내용에는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얘기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